그날 저는 제 손으로 집을 팔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 도장이 쿵 하고 종이에 내려앉는 소리, 사무실 문이 닫히는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제 귓속에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그곳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퇴근하면 늘 먼저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던 부엌, 아들이 울다가도 금세 웃음꽃을 피우던 거실, 손자가 처음으로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던 복도. 어떤 날엔 거실 창가에 서서 지나간 시간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습니다. 집을 떠난다는 건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켜온 세월, 제가 견뎌온 하루하루가 그 집 벽지 한 장 한 장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걸 떼어놓는다는 건 제게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이런 결단 하시기 정말 쉽지 않으세요. 이제 편안히 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엔 미안함과 쓸쓸함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현관문에 걸린 가족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손자가 환하게 웃고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아들이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얘들아, 이건 너희가 더 편하게 살라고 하는 거야. 작은 가방 하나에 사진 몇 장과 남편의 낡은 시계, 손자가 그려준 삐뚤빼뚤한 그림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가방을 끌고 문을 나설 때 문고리에 남아있던 손길의 온기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이 집은 제 전부였습니다. 한겨울 새벽 라디에이터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된장국 끓이던 날들. 아이들이 뛰놀며 바닥에 남긴 작은 긁힌 자국들. 처음 아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목소리가 떨리던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이 공간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팠을 때도 저는 이 집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면 남편이 좋아하던 차를 정성스럽게 끓여드렸고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바라보며 괜찮다, 우리 괜찮아라고 되뇌었죠. 아들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들어왔을 때 온 가족이 여기 모여 기뻐하며 울고 웃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난다는 건 그 소중하게 쌓아온 시간을 남에게 넘기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제 머릿속엔 빈칸이 자주 생깁니다. 며느리의 이름이 순간 떠오르지 않는다거나 냉장고 문을 열고 왜 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멍하니 서 있을 때가 잦아졌죠. 어느 날은 반찬에 소금을 2번이나 넣어버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좀 괜찮으세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속으론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짐이 되면 어떡하지?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무릎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눈물이 났다가 억지로 웃었다가 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내가 먼저 정리해야겠다. 너희에게 부담이 되기 전에.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제가 먼저 선택하는 것이 그들을 더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그 생각이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며칠간 여행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친구들하고 제주도 다녀올게요. 오랜만에 좀 쉬고 싶어서요.
그 말은 편안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들춰보며 손으로 쓰다듬었죠. 남편의 낡은 체크무늬 셔츠, 아들이 고등학교 때 신던 운동화 한 켤레, 손자가 쓰다 남긴 작은 모자. 그 물건들을 손에 들고 있자니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사진첩 속에선 젊은 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까마득히 먼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수화기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집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 결정을 내릴 권리가 과연 있을까? 그런 의심과 함께 내가 하면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질까? 라는 간절한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녁 무렵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왜 그렇게 얼굴빛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그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좀 쉬려고. 그 말이 저 자신을 달래는 거짓말이라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습니다. 밤이 되자 집은 더욱 고요했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집은 이렇게 텅 비고 쓸쓸한 곳이었나 싶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저는 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작고 외로운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부동산에서 잔금 일정을 조율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어떠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죠. 하지만 첫 문장을 쓰려니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그 한 줄을 쓰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먹물이 번지고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너희를 위한 선택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썼는지 모릅니다. 어떤 말이 그들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정답은 없었습니다. 편지에는 제가 사랑하던 일상의 소소한 것들도 적어 넣었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던 계란말이는 소금을 살짝만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혀야 한다는 것, 아들 결혼식 날 비가 왔지만 무지개가 떴던 일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라주던 기억까지 제 삶의 작은 조각들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죠. 그들이 언젠가 찾아볼 수 있도록. 집 열쇠는 거실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날 밤 거센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남편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게 했던 말이 있었지. 우리 잘 살았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새벽녘 비가 그치고 고요함이 찾아왔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먼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지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초기 치매 소견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추적 관찰과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막상 진단을 받고 나니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제 안의 기억들이 하나씩 사라져간다는 게 무섭고도 슬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작은 일에도 겁이 났습니다. 전기불을 켜놓고 잠들어 버린 날도 있었고 약을 제때 복용하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날이 생겼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깜빡한 적도 있었죠.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때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잠깐도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우리가 모실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을 떠나려 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질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짐이 될 거다. 그 생각이 더 큰 무게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제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다른 방식이라 믿고 싶다. 밤마다 저는 작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엔 뭘 먹었지? 며느리 이름은 수진, 손자는 현우. 잊어버리기 전에, 지워지기 전에 적어두고 싶었습니다. 집이 팔렸고 저는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요양원의 그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낡은 침대 하나, 작은 나무 탁자, 그리고 손바닥만 한 창문이 전부였죠. 고향집의 넓은 부엌, 햇살 가득한 거실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나름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는 안도감이랄까요. 요양원 생활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면 정해진 시간에 식사가 나왔고 낮에는 가끔 노래교실이나 체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낯선 침대, 낯선 냄새.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적응하는 법입니다. 옆 침대에 할머니가 덜컥 웃어주면 어색한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괜찮아져요. 그 할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가족을 떠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밤이면 외로움의 무게가 찾아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제 지난 삶을 떠올립니다. 그 삶 속엔 웃음과 눈물, 후회와 기쁨이 뒤섞여 있었죠. 남편과 첫 데이트하던 날, 아들을 처음 안았던 날, 손자가 태어났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도 어쩐지 마음 한편으론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좀 쉬자. 그 말이 저를 위로했으니까요. 더 이상 가족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제 건망증 때문에 그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보며 저는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정리하다가 제 편지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양원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죠. 어머님, 며느리분께서 전화 오셨어요. 급하신 것 같던데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편지가 그녀를 다치게 하진 않았을까. 그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전화기를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었는데, 우리가 함께할 수 있었는데. 그 목소리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원망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무엇보다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짐이 될까봐, 너희들이 힘들어할까봐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이 어떻게 짐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젊고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도 없었어요. 현우도 저희 집도 이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었어요. 그 대화 이후로 며느리는 거의 매일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손자 현우가 함께 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무릎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죠. 할머니, 나 책 읽어줄까? 그 작은 목소리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현우는 제 무릎에 기대어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서툰 발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견디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제 마음에도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매일은 느리게 흘러갔지만 그 안에는 소중한 순간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창가에 앉아 손자가 그려준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린 우리 가족 그림이었죠. 큰 집 한 채와 나무 한 그루, 그리고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람들. 현우가 그린 그 그림 속엔 제가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서서 모두를 안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옆 침대의 박 할머니와는 점점 친해졌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분이었죠. 우리 딸이 미국에 있어요. 1년에 한 번 오면 다행이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웃으시는 모습에서 저는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오후마다 창가에 앉아 옛날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오빠 생각을 부르다가 그 옛날에를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했습니다. 젊은 간호사 미정 씨는 제 약을 챙겨주면서 늘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그 밝은 목소리가 아침을 깨웠습니다. 저녁마다 돌아가며 체온을 재고 건강 상태를 확인해주는 그들의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식당에서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옛날 고향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자식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듣기만 했지만 그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자주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며느리의 이름이 순간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작은 공책을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아침에 미역국을 먹었다. 며느리 이름은 수진. 손자는 현우. 그렇게 작은 사실들을 적어두면 그날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랑 같이 지내요. 우리 집에 방 하나 비워뒀어요. 엄마 방이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여기가 좋아. 여기서 친구들도 생겼고 이제 익숙해졌어. 하지만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은 당신 자리예요.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또 나려고 했지만 이번엔 참았습니다. 대신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밤이 되면 저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짓누르는 외로움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따뜻함이 섞인 외로움이었습니다. 창밖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요양원의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점점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손자 현우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내 그림 칭찬했어.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잡고 흔들 때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웃음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결정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처음엔 서운해하고 화가 났던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더니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엄마, 다음엔 우리한테 말해주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저는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다.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려 했던 제 오만함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요양원에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싸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잡채예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투명한 플라스틱 통 속에 담긴 잡채를 보며 저는 감동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가르쳐준 레시피 그대로였습니다. 당면의 색깔, 채소의 크기까지 똑같았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그 음식을 한 입 먹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맛은 조금 달랐지만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주말 오후 우리 가족은 요양원 정원에 함께 앉았습니다. 현우는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놀았고 며느리는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들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 팔아서 생긴 돈 있잖아요. 그거 전부 현우 교육비로 쓸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엄마 치료비로 쓸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킬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너희들이 잘 살면 그게 나에게 가장 큰 위로란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아들의 넓은 품,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뛰어와 제 무릎에 안긴 현우까지. 그 포옹 속에서 오래된 오해와 상처가 샅샅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의 본 모습이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치고 또 아물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해가 지고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저 노을처럼 아름답게 저물고 있구나. 며칠 뒤 아들이 큰 상자 하나를 들고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이거 드릴게요.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사진이었습니다. 창가로 쏟아지는 햇살, 식탁 위에 놓인 꽃병, 그리고 함께 웃고 있는 우리 가족의 얼굴. 그 사진 속엔 제가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그 액자를 제 침대 옆 벽에 걸어 주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언제든 집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액자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집은 벽과 지붕이 아니라는 것을, 집은 사람들의 기억과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그 공간을 떠났다고 해서 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제가 먼저 놓아준 것이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담이 아닌 축복으로 남고 싶었고 짐이 아닌 사랑으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뭔가 좋은 일 있었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들이 자주 와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박 할머니도 따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좋네요. 부럽습니다. 요양원의 일상은 여전히 반복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오후 산책, 저녁 약 복용. 하지만 이제 그 반복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스치고 햇살이 제 손등을 따스하게 어루만질 때면 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손자 현우가 새로운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번엔 꽃밭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드릴 거예요. 할머니 방에 붙여요. 저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알록달록한 꽃들 사이에 할머니가 서 있었고 그 옆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현우야. 할머니가 정말 좋아한다. 저는 그 그림을 액자 옆에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결심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서툴렀을지 몰라도 그래도 사랑이었구나. 눈을 감자 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아들이 태어나던 날, 손자를 처음 안았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을 채워왔고 이제 저는 그것들을 고요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요양원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에 앉습니다. 손에는 며느리가 써준 편지가 들려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주세요. 그 글씨를 쓰다듬으며 저는 미소 짓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 미정 씨의 밝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엽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 액자 속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그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고맙다. 내 인생을 함께 해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화면이 천천히 밝아지며 주인공의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나고 또 남지만 사랑은 남아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이상의 사랑을 남겨두고 간다면 그게 제일 큰 위로입니다. 화면이 가족사진 액자로 천천히 줌인됩니다. 현우가 그린 꽃밭 그림으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원 창밖의 봄 풍경, 흐드러지게 핀 벚꽃나무가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 놓아주는 것이고, 놓아준다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